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게 국회 상황이 코미디 같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네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제까지 내 편이었던 당이 네 편이 됐고 어제까지 네 편이었던 당이 내 편이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진정성은 사라지고 밥그릇만 국회가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민적 비판이 국회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동아일보 6면. 여당 갈팡질팡, 한국당 결사 반대, 선거법 블랙홀에 빠진 국회. 본회의 못 열고 극단 대치 상황이 어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일단은 민주당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안대로 표결을 붙이든가 아니면 4+1에서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한국당과 합의를 하든가 민주당이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문제는 또 정의당을 향해서 있습니다. 원안을 발의한 정의당이 원안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탓이 있습니다. 선거법 결사 반대 하자더니 이제는 원안을 표결에 붙이자라고 오히려 민주당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는 이렇게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점거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동물국회 맡겠다고 선진화법까지 통과시켜 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능국회를 기대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로 무능하리만큼 무능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원칙을 본인이 깼습니다. 묵비권을 깼습니다. 본인의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는 묵비권을 유지하던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는 묵비권을 깨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본인이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이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 떠넘기지 않으면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깼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잠시 후에 이 대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약한 조국, 절박해진 조국, 궁지에 몰린 조국,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비건이 만났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일 끝낼 때 됐다. 연락하라. 북의 만남을 제안한 비건. 최선희와 직접 대화하겠다라고 의지를 강조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연일 보이고 있는 이른바 무력 위기, 그 위기감 사이에 낀 대한민국. 과연 우리 정부가 이들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은 엄중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약속마저 종이책처럼 꾸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와대가 취해야 할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인 거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자, 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18번째입니다. 지금 누를수록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일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값에 불 질러놓고 당장 대출 금지하는 초법적 조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은 40% 폭등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도 확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했다. 하루아침에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조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부가 발표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그에 대한 여론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직접 보도해드린 뉴스에서 2채 이상 갖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만 10명이 넘는다. 그리고 집값 5억 원 이상 뛴 청와대 관계자만 10명이 넘는다라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그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1인 가구가요, 2047년엔 전체의 4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절반 이상은 다 고령자가 된다는 거죠. 통계청이 장래 가구 특별 추계를 발표했는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시도별 1인 가구 구성비가 2017년에 비해서 2047년에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진한 색이 41% 이상인 색이고요. 조금 옅은 색이 37에서 40%. 어쨌든 2047년엔 전체의 절반가량이 혼자 사는 가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참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요즘 20대들, 대학생들 무슨 생각할까 가끔 궁금합니다. 그런 인식에 대한 조사를 좀 볼 수 있어요. 대학 1학년 무엇이 중요한지. 옛날에는 저 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어학번들은 그때 당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어학번들은 인간관계지. 66.7%. 야, 수업 들어가지 마. 막걸리나 먹으러 가자. 이랬던 시대였습니다. 공부학번까지만 해도 인간관계가 50.7%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19학번 20대들은요. 80%가 취업이 중요하다, 학점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연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좋게 말하면 학교일인데 이게 다 취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20대가 취업하기 힘들었으면 대학교 때 인간관계보다 학점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할까? 저 대학생 할 땐 안 그랬는데 서글퍼지는 대목입니다. 이러면 저 꼰대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